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7호 제3면 기사입니다. 김현덕 의원, 대한장애인드론 축구협회와 정담회. 장애인 문화체육 참여 기회 넓혀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장애인드론 축구협회, 회장 박성춘, 임원진을 만나 장애인 드론 스포츠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드론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선수 발굴 육성, 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드론 축구가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집중력과 협동심을 높이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미래형 스포츠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대한장애인드론 축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장애인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드론 축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참여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권리라며 장애인 드론 축구가 더욱 많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의원, 도교육청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 3. 은 2026년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및 교육공무직 관리 담당자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와 연간 약 398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의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김 의원이 요구한 12개 항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협력과 교원 인사정책과 지방공무원 인사과 특수교육과 재무관리과의 회신 내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 결과 교육공무직은 2021년 3.84%에서 2026년 4.05%까지 5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초과 달성한 반면 교원 부문은 2026년 기준 1.72%, 중증 2배 반영 기준 수준에 그쳐 부문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 부담금 특례 2분의 1 반면 가 2022년 말 종료되면서 부담금은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6년에는 약 3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교원 장애인 선발 인원은 확대됐지만 응시자 부족과 과락 증가로 채용률은 오히려 하락해 교육청도 선발 확대만으로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사협력과는 학교시설 관리 직종의 장애인 직접 채용에 대해 교육공무직 의무고용률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별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직접 채용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AI 시대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 정책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은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지만 교원 부문은 크게 미달해 매년 약 40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인력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소멸성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성공 사례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과 특수학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연간 약 400억 원의 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 재투자하는 방안과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 2027 물결표 사인 2031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과 지원 이어갈 것. 한영수 경기도의원은 2026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 지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지역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협회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이동 복지, 일자리, 문화활동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경기도 정책과 지역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날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 지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지 지체장애를 지닌 당사자로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과 제도적 공백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은 특정 집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강석원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석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 지부 회장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자문위원회 참여는 협회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상현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교육,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2. 은 31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의 인식 확산과 공무원 대상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31개 시군은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공무원 대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신규 공무원 교육보다는 31개 시군 팀장급 교육과정의 특강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정책 확산 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인사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인재개발원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위탁 또는 별도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이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데 따른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연계고용은 기업에는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복지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정책이라며 좋은 제도는 현장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정책의 가치가 실현되는 만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 확산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인사과와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내년도 정규 교육과정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 경기중애모와 정담회 개최. 뇌병변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 부모회, 경기중애모, 공동대표 최버들 조지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정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실태와 단체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협회의 역할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중애모는 뇌병변 장애인이 지체 언어 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 재활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큰 현실을 전달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부모회가 복지 정보 제공과 행정 서비스 연계, 권익 옹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과 운영 기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중애모 공동대표는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화 돌봄센터와 긴급 돌봄 시설, 권역별 재활 보조기기 지원센터 확충이 시급하다며 발달 재활 지원 연령 확대, 보완 대체 의사소통, AAC 지원,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 뇌병변 장애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 유형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뇌병변 장애인 협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